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떠났던 동화 여행은 흰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를 찾아갔고 선녀님께 꽃신을 받아 잔치에도 가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백조도 만났습니다. 숲속에서 과자의 집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겨울만 있는 곳에서는 눈의 여왕도 만나보았어요. 지금까지 7권의 동화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화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잊고 있던 동심을 조금 건드려보고 싶었는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첫 방송에서는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동화를 어른이 된 우리가 읽으면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방송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7권의 동화를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답은 좋은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좋은 이야기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그때그때 달라지더라도 좋은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저에게 생각과 감상의 여지를 던졌습니다. 덕분에 이미 알고 있던 동화임에도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송을 준비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제가 다시 읽은 동화로 만들어진 이 방송은 참신한 부분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생각해요. 가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뜬금없는 전개나 허술한 연결고리에 의문이 들 때가 있듯 이 방송도 드문드문 엉성하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완벽하지 않은 방송이었지만 빈 부분이 있는 이야기였지만 한 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20분씩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의미를 주었던 방송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번 학기 길을 걷다 문득문득 들었을 이 방송이 작은 의미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고 후에 이맘때를 떠올리면 그때 저녁이면 학교에서 방송이 나오곤 했었지 정도라도 여러분의 기억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열심히 방송 준비했습니다. 붉은 머리의 사랑스러운 소녀가 이 방송을 마무리해줄 예정인데요. 노래와 함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간 머리 주근깨 깡마른 다리
내 이름은 빨간머리 앤의 I'm Just Me 듣고 오셨습니다. 가수 이름에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바로 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인 에이벌리. 그곳에 초록박공집에 살고 있던 남매 매튜와 마릴라는 결혼을 하지 않고 둘이서 농장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농장 일을 하는데 힘이 붙이기 시작했고 둘은 고아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둘에게 찾아온 아이는 소년이 아닌 11살의 빨간머리 소녀 앤이었죠. 마릴라의 부탁을 받은 부인의 실수로 앤이 둘에게 오게 된 것이었어요. 매튜와 마릴라는 앤을 다시 돌려보내려 했지만 고아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던 그를 가엾게 여겨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앤은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검은 머리의 다정한 소녀 다이애나를 만나 친구가 되고 난생 처음 학교도 다니면서 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다이애나와 티파티를 하다 술을 잘못 마셔 혼나기도 하고 자신을 홍당무라고 놀린 친구 길버트의 머리를 석판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엉뚱한 상상력과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런 갈등을 겪으며 앤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런 앤과 함께 매튜와 마릴라 역시 변화를 겪습니다. 과묵하고 소심했던 매튜는 앤에게 마음을 열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무뚝뚝하고 고지식했던 마릴라는 앤을 통해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그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죠. 후에 15살이 된 앤은 길버트와 함께 1등으로 교사 자격 시험에 통과하고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행복함도 잠시, 매튜가 돈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하며 그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그 충격으로 매튜는 죽게 됩니다. 마릴라 역시 나이를 먹어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앤은 학업을 미루고 마릴라 옆에 남아 마을의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해요. 이 소식을 들은 길버트는 그를 위해 자신이 부임하기로 했던 에이벌리의 학교를 포기하고 어릴 적부터 티격태격됐던 둘은 이 일을 통해 화해합니다. 그렇게 밝고 엉뚱한 소녀였던 앤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빨간머리 앤입니다. 줄거리 들으며 빨간머리 앤이 동화인가? 라는 의문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동화라고 부르진 않죠. 그럼에도 이 방송의 마지막 이야기로 가져온 이유는 한 아이의 성장을, 그 주변인의 성장을 정말 잘 그려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동화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이니 아이의 동심이 성장하는, 그런 아이의 동심의 주변인이 변화하는 이야기도 넓게 보면 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 여러분께도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니 살짝 눈 감아주세요. 제가 빨간머리 앤을 처음 본 것은 책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주제가가 기억에 남아서 가끔 흥얼거리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 앤으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의문을 가졌던 가사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라는 가사였어요. 어린 저에게는 예쁜 것이나 사랑스러운 것이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 단순히 앤의 생김새가 예쁘진 않아도 착하니까 저렇게 표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겼죠. 그러다 나이를 좀 더 먹어 책으로 빨간머리 앤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린 동생처럼 느껴지던 앤이
어느새 또래 친구,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앤이 사고를 치고 그를 통해 뭔가를 배울 때마다 그를 응원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는 앤의 입장에서 앤을 봤다면 책을 읽을 때는 매튜와 마릴라 입장에서 앤을 본 것 같아요. 그때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앤을 겉모습과 상관없이 계속 나아가고 자라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앤의 이야기를 읽었고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럽다라는 말에 대해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로 앤이 마릴라 몰래 염색약을 사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는 내용이 있어요. 앤은 친구 다이애나처럼 예쁜 검은 머리를 가진 자신을 상상하며 염색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앤의 머리는 칙칙한 초록색으로 변해요. 이에 앤은 자신은 예뻐질 수 없다며 크게 좌절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히죠. 이를 알게 된 마릴라는 그런 그를 위로하며 색이 변해버린 부분을 잘라주고 단발이 된 앤의 머리에 리본을 묶어줍니다. 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하지만 곧 마릴라와 친구 다이애나의 다정한 칭찬에 기분을 풀고 평소와 같이 밝은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빨간 머리를 정말로 싫어하죠.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앤이 어떤 아이인가요? 자신을 홍당무라고 놀리는 길버트의 머리를 석판으로 때려버릴 만큼 당찬 아이죠. 또 상상력이 풍부하여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이고 그 감정을 자신만의 말로 표현할 줄도 아는 아이입니다. 교사 자격 시험에서 1등을 할 만큼 똑똑한 건 당연하고요. 예쁘다라는 말은 겉모습이나 행동이 보기 좋은 상태임을 뜻합니다. 한편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사랑을 느낄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쁜 것은 사랑을 느끼기 더 쉬운 건 맞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예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사랑하기에 예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누구나 인정하는 미인은 아니라 해도 엉뚱한 상상에 쉽게 흥분하여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그는 그런 자신을 마주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겠죠. 제각기 다른 생김새,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라 해도 그들은 저마다의 반짝임을 가지고 있고 그 반짝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며 내린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럽다의 의미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특별할 거 없는 아주 평범한 아이지만 그렇기에 사랑받기 충분하고 그 사랑으로 특별해질 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자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한없이 자신이 밉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이 미운 행동을 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미운 자신에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순간이 가끔, 때로는 자주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 문장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럽다. 이런 나도 분명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하다.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어요. 한 학기 총 8권의 책을 읽으며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지막 코너였던 동화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간간히 들을 수 있어 즐거웠어요.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빨간머리 앤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마릴라 옆에 남기로 결심한 앤이 마릴라에게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는 그 길에 모퉁이가 생겼어요. 그 모퉁이 길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모퉁이 길은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모퉁이가 놓일 겁니다. 그 모퉁이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일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퉁이를 돌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때도 반갑게 인사 나눠요. 그때까지 잠시만 안녕. 이상으로 동화오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이희민이었습니다.